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연의 8월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가 부자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부자이 된 종타쿠가 표절을 혈기로 만든 후 유곽으로가 탱이가 마주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지에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탱이는 혈기화된 아내들을 보고 도주하는 것을 주저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아내들에게 물었죠. 하지만 아내들은 무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듯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타키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탱이를 공격했습니다. 탱이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타키의 공격을 피해내긴 했지만 미처 다 피하지 못해 오비에 휩쓸려 상처를 입었고 타키는 네 아이들은 내가 붙잡은 동시에 무자님의 피를 주입해 혈기로 만들었었다 라고 하며 웃었죠. 탱이는 그제서야 아내들만 먼저 임무에 보낸 것을 후회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때 무자는 너는 피할 때 비로소 혈기를 대체해야 하는 몸, 과연 네 아내들이 혈기가 되었을 때 너는 아이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라고 했죠. 탱이는 그의 멘탈에 엄청난 데미지가 왔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며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무자는 어디 들어 한번 시험해볼까? 라고 하며 손짓을 했고 탱이의 아이들은 탱이를 향해 뛰어가 공격을 했죠. 탱이의 아이들은 닌자 출신이었지만 신체력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고 혈기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해 탱이에게 그리 위협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탱이는 마음만 먹으면 아내들의 목을 단번에 베어 혈기가 된 치욕을 없애줄 수 있었고 닌자의 숙명은 죽음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임무에서 죽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였죠. 탱이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귀할 때 주가 되었으니 아내들이라고 해도 혈기가 되어버린 이상 봐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탱이는 미안하다 라고 말하며 소리의 호흡을 시전했고 아내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려 하는 순간 아내의 목 앞에서 칼날이 멈추었고 탱이는 젠장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뵐 수 있겠냐 라고 했죠. 탱이는 예전에 귀할 때 주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이제 우린 닌자가 아니니 자신의 목숨을 쉽게 포기하지 말자고 했고 너희들의 생명이 내겐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라고 말하며 아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기억이 떠올랐고 도저히 사랑하는 아이들을 죽일 수 없다며 손에서 칼을 놓았습니다. 그때 무잔이 탱이에게 다가와 네가 네 아내들을 죽일 수 없을 걸 이미 알고 있었다. 3명이나 되니까 한두 명쯤은 죽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로맨틱한 녀석이구나 라고 했죠. 그 탱이는 열이 받아 무장에게 덤벼들려고 했는데 그 순간 탱이의 아이들이 무장의 앞으로 튀어나왔고 탱이는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장은 자 어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네가 사랑하는 아내들의 손에 죽을 것이냐 아니면 아내들을 따라 혈기가 되어 그녀들과 평생 함께 할 것이냐 라고 물었죠. 탱이는 내가 혈기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셈이지? 라고 물었고 무자는 꽤나 예리한 질문을 하네. 물론 너의 아이들은 그저 너를 혈기로 끌어들이기 위해 혈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 널 혈기로 만들지 못하면 유용 가치가 없기에 모두 죽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탱이는 크크 웃으며 젠장 이거 참 앞으로는 더욱 화려하게 되겠구만 이라고 하며 아이들을 위해 혈기가 되겠다고 했죠. 무자는 그에 만족한다는 듯 다가가 탱이에게 자신의 피를 주입했고 탄지로는 안돼 라고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편 카나오와 싸우고 있던 제니치와 이노스케, 카나오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압박했고 제니치와 이노스케가 분전했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벅찬 상대였죠. 카나오에게 입은 상처는 점점 누적이 되었고 이노스케와 제니치는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카나오는 그대로 그들의 숨통을 끊으려 다가갔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피해 참기의 나라와 카나오의 칼날을 쳐냈고 카나오는 슥 그쪽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상인유 규타로가 있었고 야 뭐하는 거야 왜 저 녀석들을 죽이러 가지? 무자님이 쓸만한 녀석들은 혈기로 만들라고 했을 텐데 라고 했죠. 그 카나오는 이 녀석들 정도면 약해 빠진 인간들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고 규타로는 야이 쟤네 정도면 쓸만한 정도지 어서 혈기로 만들어버려 라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당신이 뭔데 제게 명령을 하는 거죠? 저는 시노부님과 무자님 말고의 명령은 듣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규타로는 어이가 없어하며 무자님의 명령은 이해하겠는데 상여인 내 명령은 안 듣고 시노부라는 혈기의 명령은 듣겠다는 게 무슨 경우야? 라고 하며 칫 하여튼 꼬맹이 여자애들이란 이라고 투덜거리며 직접 이노스케와 제니치에게 다가가 무장의 피를 주입했습니다.
그렇게 유가 임무에 간 귀살대원들 중에 탄지로와 네지코만이 살아남은 채 또다시 배회를 떠안았고 귀살대는 또다시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한편 모자는 여기까지는 참 순조롭다며 이제 대장장의 마을에 쳐들어가는 에피소드가 시작될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모자는 우선 무한성으로 12개월의 혈기들과 전 귀살대 혈기들을 불러 모았고 검사 혈기인 쿄지로, 기우, 시노부, 텐겐, 사콘지, 카나오, 제이츠, 이노스케와 하얀의 혈기들과 교철전 단체전을 시행하겠다고 했죠. 하얀의 혈기들은 이제 갓 혈기가 된 녀석들이 50년 이상 혈기로 군림하고 있던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여유를 부렸는데 귀살대 출신 혈기들끼리 가위바위보를 시전했고 거기서 쿄지로가 내가 이겼다 라고 하며 기뻐한 뒤 순식간에 앞으로 뛰어나가 하얀의 혈기들 전부를 베어버렸습니다. 상현의 혈기들은 그 실력에 꽤나 놀랐고 아카자는 저 녀석 마음에 드는데 이따가 한번 대련해봐야겠어 라고 생각했죠. 무자는 패배한 하연의 혈기들에게 이제부터 하연 제도를 폐지하고 혈기의 간부로는 상현의 혈기들 그리고 귀살대 출신의 혈기인 귀검사로 꾸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코코시오는 나도 귀살대 출신인데 나는 어디로 붙어야 하오? 라고 묻자 무자는 넌 그래도 상현이었던 짬이 있으니까 그냥 상현일 그대로 하라고 했고 리더십과 책임감이 막강한 쿄지로에게 귀검사의 수장의 자리를 임명하겠다고 했죠. 기우는 쿄지로가 리더가 된 것에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고 시노부도 왠지 모르게 저 혈기는 믿을만하다고 했으며 텐겐은 살짝 아쉬워했는데 그때 텐겐의 아이들이 텐겐에게 모여들며 텐겐님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우리가 있지 않느냐며 위로를 했습니다. 무자는 그에 뭐야 쟤네 분명 인간 시절의 기억을 모두 잃었을 텐데 설마 기억을 잃고도 다시 사랑에 빠진겨? 나 괜히 열받네 라고 부들거렸죠. 그런데 텐겐의 옆에 한 명의 여자 혈기가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다키. 다키는 보면 볼수록 이 혈기 잘생겼단 말이야. 내 애인으로 삼아줄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했고 큐타로는 저런 기생 오리배 같은 녀석이 뭐가 좋냐고 쯧쯧거리면서 속으로 와 개부럽네 난 목소리인데 라고 부들거렸습니다. 한편 교코는 무장에게 일륜도를 만드는 대장의 마을을 발견했다고 했고 사연사 한텐과 함께 그곳을 괴멸시키고 오겠다고 했죠. 무자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 자신도 슬슬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장장의 마을에 부상의 치료와 칼을 수리하러 찾아간 탄지로 그곳에서 자신의 동기인 게냐 연주 미칠이 하주 무이치로를 만나게 되었죠. 그날 밤 교코와 한텐구가 대장장의 마을을 급습했고 그들은 치열한 싸움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하주 무이치로는 상현호 교코를 상대로 싸우다가 방심에 마비침을 맞게 되었고 수옥발에 갇혀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무이치로는 잃었었던 형 유이치로의 기억을 되찾으며 각성하게 되었고 반점의 힘으로 그 수옥발을 짚고 나왔습니다. 반점을 각성하게 된 무이치로는 교코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안개의 호흡으로 교코의 목을 베어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무이치로의 칼날을 쳐냈고 무이치로는 엄청난 위압감에 뒤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순간 온몸이 공포에 짓눌리게 되었는데 자신의 칼을 막은 상대는 바로 상일 코쿠시보. 코쿠시보는 지난번 무한성에서 쿄지로가 하얀의 혈기들을 베어버린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았고 오랜만에 자신도 적극적으로 귀살대 사냥을 나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대장장의 마을에 날아온 것이었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를 보자마자 너는 아무래도 내 자손인 것 같구나 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그게 뭐 어쨌냐며 공포를 이겨내고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의 나이에 맞지 않는 수려한 실력에 감탄했고 널 여기서 죽이기엔 아까우니 혈기화되어 마음껏 실력을 쌓으라고 했죠. 그의 무이치로는 거절하겠다고 하며 계속 칼을 휘둘렀고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을 시원해 그대로 무이치로의 팔목을 날려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팔목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전투태세를 다시 갖췄고 코쿠시보는 역시 내 후손이라며 기뻐하면서 무이치로를 칼로 꽂아버렸죠. 그러면서 코쿠시보는 네가 아무리 혈기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시노부라는 귀검사가 발명한 이야기는 혈기가 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며 주사기를 꽂아 나눴습니다. 그러자 무이치로는 겨우 생각이 났던 유이치로에 대한 기억이 다시 사라지며 의식을 잃게 되었고 잘려나갔던 팔목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죠. 한편 한텐구의 분신과 싸우고 있던 탄지로, 게냐, 네즈코, 미치리 아무리 봬도 소멸하지 않는 것에 분명 본체가 따로 있을 거라며 탄지로는 본체를 찾으러 뛰어나왔고 미치리는 조야쿠테의 강력한 공격에 반전까지 발현해 싸웠지만 힘겹게 버티기만 가능했죠. 게냐는 탄지로를 따라 한텐구의 본체를 찾고 있었는데 교쿠가 풀어놓은 혈기들을 뜯어먹으며 신체 능력을 강화시켰고 한텐구의 기계를 쫓았습니다. 그러는 순간 엄청난 기기가 느껴졌고 자신의 몸이 멋대로 그걸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죠. 그곳에는 바로 무장이 있었고 내 통자에 있는 혈기를 주워먹으면 당연히 너도 내 통자가 되는 건 모르느냐? 라고 웃었습니다. 게냐는 무장의 압도적인 기기에 절망했고 무장은 넌 꽤나 유용한 녀석이라서 말이야 라고 하며
그대로 촉수를 뻗어 게냐의 몸속에 자신의 피를 주입했고 게냐는 뼛속까지 혈기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죠. 한편 미치리는 더 이상의 조아코테를 막아낼 힘이 없다며 이대로는 죽고 말 거라며 눈물이 왈칵 나왔고 죽기 전에 이구로시한테 고백이라도 해볼 걸 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아코텐이 미치리를 공격하려다가 말고 고개를 구벅 숙였고 미치리는 뭐지? 라고 하며 뒤를 돌아왔죠. 그곳에서는 부장이 씩 웃으며 저벅저벅 걸어왔고 미치리 반갑다. 나는 너를 혈기로 만들어 온 종타쿠 아니 무잔이라고 해 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무잔? 그런데 방금 무잔 전에 뭔가 촌스러운 이름을 들었는데? 라며 당황했고 무잔은 지쳐있는 미치리에다가 촉수로 피를 주입하기 시작했죠. 미치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구로씨 다음 세상에서는 꼭 제가 먼저 찾아갈게요 라고 하며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편 탄지로는 한탱구의 본체를 찾아 목을 베려고 했지만 한탱구는 조야쿠텐의 신청력을 다시 회수해 목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지쳐있는 탄지로는 한탱구의 목을 베어내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한탱구는 지금 너와 함께 있던 기살대 검사들은 전부 쓰러져 혈기화되었다며 이 녀석도 어서 포기하고 혈기화되는 거 어떠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이쿠가 뛰어와 한탱구를 좁혀며 탄지를 도왔고 한탱구는 아직 어림도 없다며 곧 있으면 이곳에 있는 교코, 호쿠시보 그리고 무자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했죠. 탄지로는 무장이 또 왔다는 얘기에 자신이 있는 곳마다 무장이 따라다니는 건 마치 자신 위치를 전부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절망했고 혹시 자신 때문에 모두가 혈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공이 터왔고 탄지로는 이대로 있다가는 네이쿠가 태양에 소멸하고 말겠다며 도망가려고 했는데 저 그늘 쪽을 보니 어느새 무장과 코쿠시보, 교코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한탱구는 태양이 비춰오자 황급히 도망가려고 했지만 네이코가 한탱구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탄지로는 네이코에게 도망가라고 했지만 마치 네이코는 죽음을 각오한 듯이 한탱구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대지를 비춰왔고 한탱구는 태양빛에 온몸이 타들어가 소멸하게 되었죠. 하지만 네이코의 몸은 태양에 소멸하지 않았고 탄지로는 다행이라며 네이코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 그늘에서 지켜본 무자는 역시나 네이코가 태양을 극복했다고 이제 조만간에 네이코를 잡아다가 흡수하기만 하면 나는 완전한 불사의 몸이 될 수 있다고 기뻐했죠. 그리고 지금은 태양 아래에 있는 네이코와 탄지로를 공개할 수 없으니 혈기들과 함께 절수를 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깨알같이 혈기가 된 기사대 슈들의 근황을 보여주며 위트 있는 내용을 넣어왔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을 남겨주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